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과학 한자입니다. 아마 한자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원리 한자 오늘은 아마 못할 것 같은데 뭐 어원 한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종류별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과학 한자 수레 건데요. 기계차 부를 때는 기계차로 부릅니다. 기계할 때는 차로 불러요. 잠깐 화차 이런 식으로. 화차는 수레가 아니고 기계 장치라는 뜻입니다. 기계 장치. 또 기계 장치 중에 기리고차. 기리고차는 이렇게 수레바퀴에 이렇게 그 톱니바퀴가 있어가지고 수레바퀴가 6번 돌면 북을 한 번 쳐. 가면 또 한 쳐. 그래서 예전에 거리를 잴 때 쓰던 세종대왕 때 발명품이죠. 그걸 기리고차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북송 때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 우리나라 도로를 계산할 때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계산해서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러면 거인이 가면 발폭이 보폭이 맞은데 저같이 짝다리들이 갑자기 요만치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조상들은 너무 비과학적으로 이식하는 것 같아요. 네? 기르고차라 해서 2대가 항상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2대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묘가 모든 그 이수의 기준점입니다. 종묘가. 네, 그래서 그냥 통칭적으로 종묘부터 수레가 가요. 그래서 과천까지 가면 그때 북친 그 개수만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대략 몇 리. 그래서 이수를 기록하는 하면서 북을 치는 기계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계차. 그래서 수레고.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제가 잘 수레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누가 봐도 수레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레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 수레입니다. 그래서 이 수레는 일단 여기 수레 수레 바퀴, 그 다음에 여기 가마, 그리고 앞에 끄는 말 이렇게. 그래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끄는 말, 그 말이 나중에 4개가 되겠죠. 4마리가 끌고 2마리는 직진용이고 양쪽 2마리는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2마리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4마리가 끄는 게 보통. 그러면 우리가 이 왜 과학이라고 하냐면 수레를 단순하게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기동장치하는 무슨 도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에 다양한 형태의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말을 다루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상물학이라고 하죠. 상물과학. 그러니까 이미 말을 다루는 기술이 벌써 발생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우경을 한다는 것도 소를 기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쟁기가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말을 기른다는 것은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 그러면 말은 뭐냐? 첫째는 이동용이었습니다. 이동수단. 말을 타고 가죠. 근데 이 말을 타고 갈 때는 전투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 위에서 2손의 자유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등자가 있어야 됩니다. 등자가 없으면 손에 자유가 없어요. 그때는 대부분 말의 목을 잡고 엉덩이를 들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말의 2번째로는 운반용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운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도로가 건설돼야 돼요. 도로. 그리고 2번째는 수레가 만들어져야 돼요. 말에다 실어봤자 얼마나 못 실어. 쌀이나 이런 것들을 말 등에다 실을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곡물들을. 그러면 수레가 만들어져야 되고 도로가, 수레가 있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하면 벌써 여기는 행정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량형의 통일을 무지 중요하게 여겨요. 길을 닫고 수레 너비를
폭을 정하고, 많은 분들이 왜 수레 폭을 정하느냐. 우리는 모래벌이 많기 때문에 비가 와도 흙이 파이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우리는 주로 말을 타고 이동을 했지 수레를 활용하지 않는데, 중국은 수레를 활용하는데 거기는 진흙이 많아가지고 한 번 비가 왔다가 그 바퀴 자국이 나면 그 바퀴 자국이 막 딱딱해져가지고 그 골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레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수레바퀴 폭을 똑같이 하면 그 골 따라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북경에 가면 노구교라고 있어요. 노구교. 왜냐면 그 중현전쟁이 일어났던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수천 수만 대가 그 돌다리 위를 걸어가가지고 그 돌다리 쪽에 하얘져가지고 홈이 났어, 홈이. 그리고 예전에 북경에 고도로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중국인들이 올림픽에 다 떠버렸어요, 바보들이. 그래서 저쪽 시골 같은데 서주나 이런 데 가면 그 성 쪽에 가면 지금도 그 도로에 그 하얘진 게 있어요. 그게 인공으로 판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 대가 가가지고 저절로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로의 폭을 똑같이 만드는 거. 이걸 도량형의 통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용이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등자가 나와야죠. 발걸이가.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등자는 AD 300년경에 나옵니다. 요서 지역에서.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하는 거고, 우리 고구려가 발명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파르티아족들, 파르티아 왕국에서 드디어 등자가 나오죠. 그래서 페르시아 화폐 보면 이렇게 몸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릇 같은 데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고구려 사법이 아니고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로마인들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파르티안들이 활 쏘는 방법. 그 등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만 놔도 이런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생물학적이고, 두 번째는 기계학적으로. 이게 결합 도구예요. 결합 도구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계장치를 할 때 3개 이상의 부속이 합해진 걸 기계라고 불러요. 3개 이상의 부속이. 그래서 우리가 활은 기계라고 하지를 않아요. 활은 보통. 왜냐면 이제 이 활은 이 활대와 또 활, 요 두 개로만 만들어졌다 해서 누구는 활줄까지 생각하는데 활줄은 여기다 끈을 묶은 거고, 그래서 보통 활은 기계라고 하지 않아요. 기계라고 하려면 3개 이상의 도구가 결합됐을 때 기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3개가 어떻게 되냐면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바퀴축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가마가 있죠. 그 다음에 굴대, 말이나 소에 연결되는 이 3개가 연결돼서 이게 이제 동력원이죠. 동력원. 여기는 동력이 전달되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 동력을 굴리는 이제 기계 장치가 되는 거.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물건을 싣는, 이렇게 3개로 구성된,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형태의 도구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탱크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 동아시아의 그 마차를 탱크라고, 탱크와 같은 것이다, 원리가.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계식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수레, 그 다음에 바퀴, 굴대. 그래서 이 굴대 양쪽에 이렇게 된 것을 멍에라고 부르죠. 한번 이걸 짊어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 소에다 딱 걸어놓고, 딱 걸어놓죠. 허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딱. 까지 그러면 이제 멍에 딱 걸리는 순간 영원히 걸리는 거지. 그게 이제 멍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레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가마를 들고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투용까지 발전하면 엄청나게. 그래서 중국을 이해할 때 수레를 이해하지 않고는 중국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레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권력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승이라고. 승, 오르다. 그래서 이것을 오를 수 있는 말이 1000개냐, 10,000개냐. 그래서 이렇게 만승하면
예, 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하게 되냐? 그러면 천자는 수레를 10,000개나 갖고 있냐고. 어떤 미친놈이 10,000개를 갖고 있어요. 천자는 수레 많이 안 갖고 있어요. 한 100대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동원이에요. 전쟁이 나면 제후들이, 그러니까 만승이라는 것은 적어도 1000대 이상의 수레를 동원할 제후들 10명을 동원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1000대 수레를 가진 제후는 다시 100대의 수레를 가진 사람은 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승, 천승, 이렇게 백승, 이렇게 백승지기, 10승지기까지 10개 수레. 일반적인 경제부들은 10승, 10개 수레. 그것도 큰 거죠. 우리말하면 자동차 10대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레도 권력과 무지 관련이 깊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저쪽은 승이라면 우리는 기예요. 기. 기. 그래서 10기, 100기, 1000기, 만기, 천기장, 만기장. 몽골은 부족 단위 자체가 만기를 끄는 사람을 한 단위로 써요. 그러면 만기라는 것은 부족의 인원이 얼마냐면 5만 명 있다는 얘기예요. 5만 명 정도를 한 부족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한 군대의 집단이 5만이에요. 항상 5만. 이렇게. 그래서 그 5만 중에 만기를 기병을 씁니다. 그러면 차출을 해요. 그러니까 5만 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얼마냐? 총 인원수는 25만 명의 부족이. 25만 명의 부족 가운데 항상 5만 명이 기본적인 동원력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만기가 전쟁에 항상 나가요. 5만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이 만기를 어디서 보냐면 광개토 대왕이 만기를 끌었다고 했어요. 광개토 대왕이 5만 군대를 끌었는데 1만이 기병이고 1만이 보병이었죠. 그래서 복이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5만.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것을 금나라나 후대는 다 맹한 목제, 우리는 십진법에 십진제를 썼어요. 중국은 오진법에 의한. 그래서 오열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오열. 대우를 뭐 이렇게 하라. 오열을 할 때 거기는 5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에서 25명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500명. 전체 그 1사단, 사가 12,500명입니다. 뭐 오위장 이런 것도 저기에서. 예, 오위장 제일 낮은, 그냥 우리말하면 군대급. 군대급. 예, 군대는 지금 약 1명, 12명이잖아요. 그때는 5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던 거죠. 아마 그게 우리가 오가 작통법에 의해서 항상 5집을 하나를 묶으면 그 집에서 이제 1명씩 오면 5명이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서로 감시하는 수준이 딱 5집 한 정도. 어떻게 보면 최소 방어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5집 정도가 최대 방어 수준. 그리고 그 예전에 마을에 뭐 수천 명 사는 게 아니라 단위별로 하면 대략 한 5집. 요 정도 되냐. 그러면 1명씩 차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고. 또 5가 5집을 모이면 25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12,500명이 1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 하면 5만 명이 동원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중구는 거기서 몇 명 차출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진출하진 않아요. 왕은 가운데만 있는 거지. 중군장. 그래서 중군장을 중랑장이라고 불렀죠. 바로 서희가 그때 중군장이었죠. 그러니까 서희 같은 사람은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획하고 참모하고 그러죠. 얘기하고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수. 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수레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수레와 관련된 글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병이라는 글자는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밭들공자라고 했죠.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1인을 말합니다. 1인 군인. 도끼를 들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창이나 칼을 얘기하는데
고대인들 중에 일반 병사들은 칼을 있을 만한 경제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항상 필요한 거. 집에서 가장 필요한 거. 도끼에 도끼. 산을 개간하든 뗄나무를 쓰든 항상 도끼는 늘 지참하고 다니는 농부들은. 그래서 전쟁이 났다. 호각이 갑자기 불렀다. 그러면 뭐 그냥 그거 그죠? 도끼 들고 뛰어가는 사람. 그게 병이에요. 병사. 자, 그러면 군은 뭐냐? 군은 이건 집단입니다. 왜 그러냐? 최소 군에는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군은 이렇게 수레가 있으면 이 수레 앞에 말까지 해서 무엇을 갑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호하는. 아마 알렉산더 영화에 보면 말에도 이렇게 입히고 병사들도 이렇게 입히고 뭐 수레 쪽도 이렇게 방패 같은 거 다 맞고 이렇게죠.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타냐? 최소 2명이 타요. 2명이. 그래서 한 명이 말을 모고 한 명은 창으로 뭐 조준하거나 이렇게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옆에 아시죠? 탱크 옆에 이렇게 따다니 보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군에 몇 명이 옆에 있는지는 한자로는 모른다 그래요. 근데 적어도 8명에서 10명은 따를 거예요. 뒤 앞에는 안 갈 거예요. 2명이. 그러면 옆에 한 3명, 뒤에 2명, 여기 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마 정확하게 이 5에 2배가 타거나 아니면 다 빼고 2명에다가 이렇게 3명 해도 5명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군은 여럿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집단을 뜻하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군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군대가 9명이잖아요. 예? 군대가 9명이에요? 9명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군대가 9명이에요. 9명이나? 네. 우리 가면 병장 가면 다 분대장 했는데. 네, 일개 군대가 9명. 9명이었구나. 그래서 병은 그냥 도끼를 손에 든 병사 1인을 뜻하는 거라면 군은 수레에 여럿이 있는 병사들. 그러니까 많은 병사. 이렇게 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병사. 그리고 여기는 홀로 병사. 이렇게 해석하면 금방 병과 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운빨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늘 생각합니다. 왜 운빨이라고 할 때 왜 운일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아니야, 중국에서 추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왔다 갔다 정답,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위치에 가서 살 확률이 되게 높대. 또 하나는 병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대, 운이. 군에 소속된 애들은 탱크가 지켜주니까. 네, 그래서 운빨이라는 경우에는 죽을 확률이 적은 병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맞다고 봐요. 하여튼 내가 장갑차나 탱크 속에 들어가서 이동을 하면 죽을 확률이 적죠. 총탄 나와죠. 네. 근데 보병하다 보면 매복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냥 쉬엄쉬엄. 뭐 총알이 뭐 학식과 덕망과 재산을 가리겠어요? 팍팍.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이 운이라는 글자를 대부분 어느 위치나 이거에 따라서 살 확률이 높은 것, 재수가 좋은 것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군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운빨은 이거 나왔고 아까 연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레가 계속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연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같은 글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수레 거에서 나온 한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언인데 어떨 때는 거자를 읽고 어떨 때는 차자를 읽고 그런 뭐 구분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동이나 주로 이제 가마를 타고 이동하고 사람이 탈 때는 수레로 벌을 하고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장치로만 쓰일 때, 사람이 없을 때, 장치로만 쓸 때는 차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게 화차, 기리고차 정도, 자동차 이렇게 씁니다. 기리고차 할 때 리수를 잰다 그러면 바퀴에 둘레로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바퀴에 둘레는 몇 바퀴가 돌아갔다는 걸 갖다 북을 쳐갖고서 알리면 그걸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퀴가 있으면 그 바퀴에 톱니바퀴가 있어가지고 북하고 연결돼서 이게 6바퀴가 돌면 북을 한번 빵 빵 치고 치고. 또 6바퀴 돌면 북을 빵 치고 그걸 이걸 통해서 다 길을 재요. 한 사람은 계속 기록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대가 한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얼추 맞는 거죠. 오차를 줄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이제 요거 하고, 요거만 하고, 같이